일단 조금 더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난달 30일 금융위 업무 보고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유분산 기업들에게서 스튜어디십이 작동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실제적으로 이사의 연임이라든가 대표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반대표를 던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해라.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금방 앞에 살펴봤을 때 국민연금이 8% 10% 갖고 있잖아요. 네. 국민연금이 실제적으로 최대 주주라고 한다면 소액주주가 아무리 많이 참석한다 그래도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의결권을 행사할 거라고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를 하든가. 그런데 또 일각에서 이런 반론들이 있어요. 구현무 대표도 그렇고 이게 재임 기간에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런 거죠. 능력 있는 CEO가 연임하는 게 뭐가 문제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능력 있는 CEO가 3사 연임하는 거 문제 없다. 해도 된다. 외국도 그렇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생긴 상태에서 CEO가 연임하는 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외국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되게 웃겨요.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 투자들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연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배당도 많이 주고 했다. 횡령 배임 문제? 그건 법원에서 판단해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기 기본적으로 배당 많이 줬으니까 우린 찬성한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CEO가 연임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견제할 장치가 없다 이런 얘기신데 사실 저도 뭐 지배구조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제국의 건설, 엠파이어 빌딩이라고 해서 전문 경영인들이 본인의 제국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대표이사를 주총에서 선임했다라고 하는 건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기구도 주총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선임을 주총에서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주총이라고 하는 개념은 보통 2달 정도가 소집하는 데 걸려요. 네. 그럼 2달 동안 소집을 했는데 지금 주인이 없잖아요. 네. 주주들이 찬성하면요. 찬성할 수도 있고 또는 주주들이 무관심할 수 그렇죠. 있고요. 투표율 저조. 이게 결과적으로는 악순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유 분산 기업에 있어서는 누군가는 주인 역할 아니면 누군가는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이게 바로 이제 미국식의 집행임원 제도라는 게 있어요. 집행임원 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를 디렉터라고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CEO나 CFO는 오피서라 그래서 집행임원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CEO의 오자, 뭐 CFO의 오자가 다 오피서죠. 그렇죠. 예.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실제로 오피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 디렉터예요. 명함은 우리가 그렇죠. CEO라고 하지만 디렉터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주총에서 선임된 사람들이니까. 네. 근데 미국식의 제도는 수직적 구조예요. 디렉터가 뭘 구성하냐면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요. 주총에서 선임된 디렉터가 감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구성하고 이 사람들이 오피서를 임명해요. 주총에서 선임된 디렉터가 오피서 즉 CEO나 CFO를 그렇죠. 임명한다. 그러면은 CEO나 CFO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위원회가 전부 다 감사를 하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 구조는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네. 이론적 구조 안에서 디렉터가 하는 일 밑에 감사위원회가 있어요. 미국은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있어요. 누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CEO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디렉터의 눈치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구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적어도 소유분산 기업이라면 이 구조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감사위원회가 주인이 된 사람이 위에 있고 그 밑에 대표이사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감사위원회가 대표이사를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돼요. 미국이 이제 소위 디렉터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피스를 임명하는 그 이유는 미국은 사실상 대부분 다 소유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상장 회사들이. 그러니까 디렉터는 한마디로 주주들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주총에서 선임된 주주들에 의해서 선임된 이 디렉터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로 따지면 약간 국회의원이고 이 국회의원이 다시 일할 사람들을 오피서들을 뽑는 거예요. 그게 CEO가 되고 CFO를 되고 그렇게 해서 뽑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다시 잘못하면 해임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반면 우리는 뭉뚱그려서 다 같이 주총에서 뽑았던 디렉터 그 중에서 대표이사를 뽑고 그 대표이사가 다시 CFO를 임명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해임하려면 다시 주총을 열어야 되는 거죠. 절차도 복잡하고 감독을 누가 하느냐 권한도 되게 애매하고 그래서 사회이사들이 들러리가 되고
그럼 이 집행임원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가능합니다. 실제로 도입된 회사가 지금 코스닥에는 한 8개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가 쪽에도 한 10개 정도는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그 회사들을 따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는데 왜 그 회사들은 두고 있는지. 그러면 이렇게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코스닥 8개, 유가증권 10개 왜 이렇게 작나요? 나머지들은 왜 안 하나요? 지금 금방 말씀드렸지만 디렉터랑 오피서의 구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 상법상 이사회는 모든 일에 대한 결정을 하는 곳이에요. 네. 이사회 자체가. 대표이사는 뭘 하는 사람이냐면 이 이사회의 결정에 대한 집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집행임원을 둬버리게 되면 대표이사가 없어요. 오늘 얘기하는 이 소유분산 기업들은 집행임원을 둬서 즉 미국식으로 디렉터와 오피스를 구분을 해서 본인들이 누군가에게 감시 감독을 받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근데 자발적으로 안 하겠죠. 안 하면은 결국 국민연금이나 이런 곳에서 사실 본인들 입맛에 맞는 CEO나 이런 걸 선임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제도를 고치도록 주주 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집행임원을 두도록 해라라는 어떤 정관 변경. 지금 박 기자님 말씀하신 게 맞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그 국민연금이 스튜어십 코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관치금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민연금 자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냐면 실제로는 정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생겨요. 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결국 그 기업들 자체가 정부에 의해서 더 객관화되어지고 투명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인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어려울 때마다 마치 정부가 해결해 줄 것처럼 인식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시스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독이사회가 있고 집행이사회가 있어서 감독이사회가 제대로 된 견제를 통하고 이 제대로 된 견제를 통해서 주주들한테 환원할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고 이게 아니라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관치가 되고 마치 이 관치가 이 회사의 모든 기업 지배구조 시스템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이런 것들을 그동안 국민연금이 또는 다른 기관들이 소유분산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주주 제한을 한 경우를 못 봤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소유분산 기업을 둘러싼 논란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하나는 과연 정부나 국민연금의 의도는 순수한 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사실 떨쳐버릴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근데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낙하산으로 내려오시는 분들이 정말 그 전문가가 아닌가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도 있긴 또 해요. 낙하산이 또 전문적인 낙하산이에요. 네, 보면. 맞습니다. 예, 굉장히 고도의 훈련된 낙하산 부대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좋다 나쁘다를 따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낙하산이 좋다 나쁘다는 아닌 것 같아요. 낙하산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국민연금이 시스템을 가지고 정말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시스템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집행임원 뭐 이러한 것들을 뭐 수 있는 시스템. 주주로서 제안을 한다든지 예, 그렇네요. 참 좋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자꾸 이 사람 아니고 이 사람 아니고 그렇게 비춰놓는 게 아니고 정말 CEO, CFO와 같은 회사 내의 중요한 의사들을 실행하는 사람들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주주들이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그게 국민연금의 역할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순수하게 바라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진성훈 법학 박사님 모시고 소유 분산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거는 오늘 한편으로 저희가 다 담을 수 없는 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